본 방송은 6월 21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42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 송준영 PD님, 진정현님, 그리고 조광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셔널리그 15개 팀 미들 시즌 리뷰해볼 건데요. 오늘도 진행 방식은 지난 방송과 같습니다. 서부지구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팀은 현재 서부지구 1위 팀 47승 30패 승률 6할 1푼의 LA 다저스입니다. 뭐 다 1위 할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팀 걱정 누가 해? 사실 그 아무도 안 누구도 하죠. 네. 그 누구도 그렇죠. 1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그랬고 다만 이제 서부지구 팀들이 올해 보면은 좀 무서운 팀들이 많아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했었으나 1위까지는 못 갔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저스는 뭐 가장 큰 강점이라면 역시 타선. 그렇죠. MVP 3명을 필두로 한 타선인데 팀 WRC 플러스가 124입니다. 팀 WRC 플러스가 단독 1위예요. 네. 여기에 이제 150타석 이상 소화한 다저스 선수를 쭉 나열하면 10명 나오거든요. 10명 나오는데 10위가 마이클 컴포터는 올해 망했어요. 근데 9위가 무키 베츠인데 무키 베츠가 WRC 플러스가 110이에요. 9위가. 그럼 그 위는 15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들 중에서 110보다 아래인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1위가 오탄인데 175. 앤디 파에스도 130대. 터미 에드먼도 111. 프레디 프리먼은 150.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구멍이 없어요. 타선에 일단. 맞아요. 그냥 컴포터를 그래서 남은 한 자리를 채우려고 컴포터를 데려왔는데 컴포터가 너무 못하니까 그 자리에 또 김혜성 선수가 들어가서 김혜성 선수 잘해주고 있죠. 잘 물론 채우고 있죠. 24번이긴 하지만 네. WRC 플러스가 173이라는 뭐 지금까지 뭐 이성적이 유지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만큼 해주는 건 정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타선은 이렇게 사실 걱정될 게 없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반면에 투수 쪽에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선발에서.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시즌 전에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워낙 그렇죠. 글래스노우도 있는데 스넬까지 데려오면서 이제 규정 이닝이 채우면 사이 영상 받는 투수 2명을 데려왔는데 규정 이닝을 못 채우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항상. 맞아요. 결국 올해도 터졌거든요. 글래스노우랑 스넬이 둘 다 한 7월? 빠르면 6월 말이라 그러고 글래스노우는 좀 더 늦어질 거라고 하고 그래서 후반기에는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주는 선수가 야마모토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스틴 메이까지. 더스틴 메이가 선발 출전 경기 수 2위라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인데 이 선수도 부상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 한 자리를 사실은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사사키 로키인데 사사키, 결국 메이저리그 부적합 판정을 받고 당장은 좀 어렵죠. 네, 당장은 좀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제 내려간 상태. 그리고 뭐 많아요. 선발 등판 한 번이라도 했던 선수가 곤솔린, 랜던 넥, 컷쇼, 드레이어, 카스파리우스 많아요. 많은데 결국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아주는 선수는 야마모토랑 더스틴 메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돌아온 클레이튼 컷쇼까지 이렇게 3명이서 로테이션 멤버를 돌아주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불펜 기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불펜 소화 이닝이 327이닝인데 2위인 마이애미랑 20이닝 넘게 차이 나는 1등이거든요. 단독 1등. 그리고 실제로 팀 내에 불펜으로만 등판해서 30이닝 넘게 던진 선수들이 벌써 3명이나 있어요. 테너스 캇이랑 앤서니 반다랑 알렉스 베시아 다 3명이 이제 30이닝을 넘겼는데 이게 다른 팀이었으면 저는 좀 걱정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저스라? 과부하되면 네. 못 버틴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지금도 저 선발 로테이션으로 승률 6할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 부상 복귀할 선발 투수를 생각하면 그냥 걱정 안 하려고요. 이제 원래도 걱정 안 됐지만 사실 앞으로도 걱정은 안 되고 올해도 무난하게 1등하지 않을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팀은 뭐 걱정이 필요하지는 않은 팀이고요. 그 항상 얘기하는 말이지만 이 팀은 포스트 시즌이 훨씬 더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불안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 요소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지금 뭐 선발진은 아까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넘어가자면 지금 부상자 명단으로도 로테를 짤 수 있어요. 지금 타일러 글러스노우, 토니 콜솔링, 그다음에 로키 사사키 로키, 블레이크 스네어, 뭐 가빈스톤은 뭐 수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얘네 그 다저스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돌아오는 글라스노 5월 스넬이 포시에 던질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넬은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스넬은 뭐 돌아와서 던지긴 하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불안 요소가 글라스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글라스노가 지금 부상이 부각이 되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32를 향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31을 향하게 달려가고 있고 실제로 올해 구속이 1마일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스토프가 굉장히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이전에도 뭐 물론 부상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상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글라스노가 돌아와서도 이 선수가 뛰었을 때 무조건 사이영이다라는 형이었잖아요. 글라스노우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퀄리티를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불안 요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NL 쪽에 선발진이 굉장히 강력한 팀들이 몇 명 있고 다저스를 저격할 만한 선수들도 몇 명 있기 때문에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프리 때 예상한 것만큼 사실 야구 포스트 시즌에서 뭐 저는 우승한 게 뭐 60%, 50%로 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타선으로 지금 깔아뭉개고 있긴 한데 타선이 항상 그렇듯 사이클을 타면은 굉장히 그 장점이 약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중요해야 된다. 근데 좋은 팀 맞아요. 뭐 6할 한 3분 찍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오히려 승률이 낮다. 정규는 103승 104승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2-3 다졌는지 2-4 다졌는지 이게 문제지. 자 이제 그러니까 평년 대비 오히려 최근 몇 년 통틀어 가장 약한 정규 시즌 다저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한 게 이 정도라는 거는 뭐 그쵸. 딱히 할 말이 없는 거고 너무하네, 진짜. 약한데도 100승을 노리냐 마냐 하는 페이스라서 뭐 95승 정도로 끝날 것 같긴 해요. 올해는 100승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데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지구 우승 경쟁은 사실 의외로 지금 샌디에고도 분전을 해주고 있다고 보기 맞아요. 때문에 끝까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선발진이 평년 다저스 같진 않아. 확실히 좀 구멍들이 나 있는 모습이라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자녀 시즌 지구 우승 경쟁도 나름대로 흥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선은 여전하더라고요. 네. 예, 타선은 여전하고 뭐 새로 올라온 타자들 또 뭐 루키 뭐 눈에 띄는 루키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앤디 파에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확실하게 자기 프로필 살려서 메이저리그 레귤러로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는 없다고 봐야 되고 사실상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언급해보자면 저는 오히려 이번 세대 다저스의 뉴 제너레이션 유망주들이 이전 세대 유망주들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걱정이 없다. 예, 뭐 이전 세대 미구엘 바르가스라든가 파에스도 맞아요. 이전 세대 유망주라고 봐야 될 거고 몇 명 있었잖아요. 뭐 네, 달튼 러싱도 그렇죠. 있고.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로우 레벨 유망주들이 뭐 자이로 호프라든가 뭐 데폴라라든가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훨씬 더 실링도 높고 툴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몇 년 후가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육성 시스템도 좋은 팀이니까요. 뭐 알아서 잘 만지겠죠. 들어가죠. 네. 다저스 진짜. 네, LA 다저스는 뭐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뭐 뉴욕 양키스나 뭐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처럼 정규 시즌 뭐 우승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쵸, 포스트 그쵸. 시즌 네. 이후가 더 중요한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다저스는 뭐 거의 무조건 가을 야구에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2위는 이정호 선수의 팀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인데 오늘 경기 패하면서 42승 34패 승률 5할 5푼 3리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자이언츠의 경기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왜 잘하지? 잘하면 안 되는 팀이긴 해요. 아니, 잘하면 안 될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도 아니 근데 그건 좀 너무하네. 이게 저는 이제 자이언츠를 프리 때도 그렇지만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팀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너무 뭔가 빅마켓 팀 치고는 그렇게 막
파워 있는 무브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데버스가 했어요. 나와서요. 예. 돈은 안 쓰고 이거는- 돈은 거의 안 쓰고 있어. 이거는 대박이긴 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를 얘기를 해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 원인은 저는 생각을 해보면 로건앱이 뭐 평년처럼 해주는데 결과 지표가 더 잘 나온다. 삼진을 더 잘 잡게 맞아요. 시작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로비레이가 환상적인 운으로 지금 맡고 있다. 환상적인 운으로. 내용도 괜찮아요, 근데. 예. 내용도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로비레이 약간 뭐 짐덩이 취급받던 그 시절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롯데 선발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운이 가미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세 번째는 이제 사실 뭐 그냥 선수 개인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운이 좀 개입을 했다. 랜던 루프도 굉장히 좋은 맞아요. 롯데 선발로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리고 데버스가 가세하는 걸 생각을 해도 지금의 성적은 조금 운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타선의 밸류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선수들에 의해서 의존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헬리언 라모스나 그다음에 이정우나 예,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불안한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윌리 아다메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데 이 선수가 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이크 면스는 라파엘 데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파엘 데버스가 사실 이제 페네리를 쓰다가 지금 오라클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생산성에서 그래도 하락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거는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없던 엘리트 레벨의 그 타자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거라는 보장은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엘리언 라모스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레귤러 멤버로는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성적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레귤러 멤버로 성장은 한 것 같고 매체 푸머는 뭐 잘하니까 항상 할 만큼 해주는 꾸준한 선수고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아쉬웠던 건 샌프란시스코라는 빅마켓 팀이 팀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타자가 매체 푸먼이라는 거는 그렇죠. 매우 아쉬운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는 그게 라파엘 데버스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빅마켓 무브를 돈은 거의 안 쓰고 이제 물론 계약은 떠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거의 돈 안 쓰고 거저예요, 거저. 네, 이런 빅네임을 드디어 하나 영입을 한 거니까 타선이 조금 더 저점도 올라갔고 고점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당장 팀 타선 자체는 스탯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리그 12 후반대 이 정도에서 다 머물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지금은 야스트렘스키랑 윌머 플로레스가 그 비율 지표라든가 그런 단순 지표가 좀 잘 찍혔어요. 윌머 플로레스가 타점 2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순 없잖아요. 이거를 그쵸. 지금까지 잘한 거 오케이. 근데 앞으로도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물음표가 한 50개씩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데버스의 영입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사실. 맞아요. 저는 상수잖아요, 사실. 그쵸. 못한다 해도 데버스 저점은 다른 선수들 고점이랑 비교해도 사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선발진은 그래도 이제 웹 로비레이 랜던 로비 3명이 그래도 로테이션 잘 돌아주고 있고 여기에 벌랜더도 로테이션은 돌아주고 있고 어쨌거나 뭐 그 돌아주는 게 어딥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 자리를 이제 카일 해리슨이나 뭐 조던 닉스나 이런 선수들이 맡았는데 떠나갔으니까 이제 헤이든 버더송이 어느 정도 맡아줄 거고 불펜은 원래는 마무리가 이제 라이언 워커였는데 라이언 워커가 마무리를 맞자마자 흔들리는 바람에 이제 다시 원래 마무리였던 도발이 다시 갔는데 도발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언더핸드 로저스랑 랜디 로드리게스가 이제 불펜에서는 잘 막아주고 있다. 특히 랜디 로드리게스는 지금 9이닝당 3진이 12.94인데 작년에는 다른 면화구를 좀씩 던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다 버렸더라고요. 올해 다 버리고 그냥 포심 슬라이더 2개만 던지는데 딱 정확히 거의 50% 나눠서 던지는데 이게 투수한테 부담감을 덜어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포심 무브먼트가 더 좋아지더니 포심 성적이 올라갔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니까 더 발전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그 바탕으로 K9이 거의 13까지 육박하는 필승조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데버스가 합류를 해서 카선의 폭발력도 어느 정도 생겼지만
2위로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6월 초에 막 한 점 차 승리, 끝내기 승리 이런 거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잘했고 근데 지구 우승까지는 노리진 못할 것 같지만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래도 와일드카드 경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쌓아놨으니까. 데버스 영입을 통해서 나름 팀의 구색이 음. 갖춰졌다는 인상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데버스 영입 전까지만 해도 누구들 타선 코어 누구로 할 거냐라는 의문이 계속 남았는데 데버스 영입 이후로는 데버스를 뒷받침하는 라모스와 이정후와 뭐 이런저런 선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듯해졌어요. 네. 그리고 투수진은 로건 앱은 칭찬을 아낄 수가 없네요. 리그 이제는 탑 10 투수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 ALNL 통합해서. 맞아요. 그리고 어린 투수들 육성도 괜찮게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 있게 보는 투수 두 명이 누구냐면 랜던 룹이랑 헤이든 버드송. 예, 랜던 룹은 이 선수는 제 생각에 그 페스티볼 변형 페스티볼의 그 디자인이라든가 그 커맨드만 조금 더 잘 잡혀주면 프런트 라이너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프론트 라이너까지. 커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커브 진짜. 밸류가 리그 정상급으로 찍히고 맞아요. 있어서 이런 플러스급 피치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들만 좀 뒷받침이 된다면 스텝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급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플러스급 피치 하나의 존재는 굉장히 큰 무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만져준다면은 분명히 위력적인 투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헤이든 버드송은 전체적인 레퍼토리의 위력이라든가 그 필 자체가 좋은 투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선발 어느 순간부터는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웹, 룹, 버드송으로 이어지는 이 나름 어린 그 1, 2, 3 펀치까지는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이 지구에서 경쟁을 할 만한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데버스 영입 뭐 그거에 상관없이 투수진에 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버드송이 꽤 잘하고 있죠. 사실 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계속 이제 프리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비난을 했던 이유는 이 육성이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조금 이제 성급했어요. 예. 저희가 그 에인저스 맨날 까는 것처럼 성급했어요. 카일 해리슨이나 이제 카일 해리슨 같지만 카일 해리슨의 버드송이나 해리스는 이제 변화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MLB로 넘어왔고 버드송은 로케이션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로 MLB에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부침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그 툴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그런데 버드송이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로케이션이 지금 점점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의 시너지를 받아가지고 물론 지금까지의 성적은 운이 따랐지만 이후에 데버스 플러스 해서 지금 그 투수 쪽에 좀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2위를 수성할 수도 있는 그런 전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인 투수진이에요. 예, 매력적인 투수진 맞아요. 예. 네, 아까 저희가 1부 때 보스턴 방송했을 때 데버스가 나가서 후반기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이언츠는 그 반대급부로 이제 데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3위 팀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인데 순위권 경쟁을 하다가 최근 10경기 3승 7패를 거두면서 1위 다저스와는 6게임 차까지 조금 벌어지긴 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도 소개를 잠깐 해볼까요? 할 만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딱 막- 할 만큼. 네, 이 정도 할 것 같았어요. 타선에 네. 뭐 하나 끼고 저 정도면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 결국 이 팀은 타선에 있는 마차도, 잭슨 메릴, 타티스 주니어, 뭐 밑에도 다른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세 명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명의 핵심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지금 성적 보면은 이 세 명이 팀 WRC 플러스 1, 2, 3이에요. 그러면 구상한 대로는 굴러가고 있어. 구상한 대로 굴러가고 있고 이 뒤를 받쳐주는 크로네너스나 아라에스나 그 게빈 시츠도 올해는 괜찮아요. 잘해주고 맞아요. 있는데 문제는 이들과 나머지 야수들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루이스 아라에즈한테 우리가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으니까 바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고 보가츠는 합류한 이후에 저 정도면 결국 이건 실패한 계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 몇몇은 예상하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다 예상을 했긴 네. 했는데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이들을 받쳐줄 만한 역할까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어쨌거나 저렇게 확실한 상위 타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 강점이 되긴 할 텐데 잭슨 메리를 초반에 좀 길게 빠진 게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다른 선수들 기록 보면 한 30경기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돌아와서 잘하는 거 보니까 더 아까울 것 그치. 같기도 해요. 거기서 한 3, 4승은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 중에 한 명이 빠져버려가지고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여기 럭키 캔자스 시티예요. 럭키 캔자스. 1, 2, 3 펀치 확실하고 서포팅 캐스트 애매한 것까지 딱 그 근데 느낌. 럭키라기에는 코어가 좀 많은데요. 잘하는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긴 하지. 네, 그 캔자스는 3명이었는데 바비주, 페타주 대응시키고 네. 마차도랑 파스칸티노 대응시키기에는 파스칸티노가 아쉽지만 뭐 얼추 네. 맞춘다 치고 가르시아랑 메릴 대응시키면 나머지는 뭐 또이또이 느낌. 네. 크로넨워스가 그나마 좀 그쵸. 사람 굿이. 네. 인디아가 크로넨워스처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딱 그렇죠. 그 외에는 그러네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네. 네. 여기도 근데 여기는 좀 그냥 이대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대로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젠더버가츠라는 뭐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지. 네. 페이롤이 꽉꽉 막혀 있는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뭐 사실 뭐 플레러가 뭐 알아서 할 거고 그거는. 그냥 올 시즌만 올 시즌만 보면 봤을 때는 괜찮은 사실 좋은 팀이에요. 좋은 팀이고 근데 고점이 다저스를 넘을 만큼이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하필 사실. 서부지구였고 그렇죠. 그렇지. 하필 서부지구고. 하필 샌프란시스코가 잘하고 있고 네. 애리조나도 못하지 않고 있고 하필 오히려 얘네들은 하던 만큼 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한테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이상한 팀이라서. 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이 정도 성적 계속 유지할 것 같다. 항상 예상 외의 일을 내는 건 샌프란시스코가 그렇죠. 맞으니까. 네. 딜런 시즈가 생각보다 부진하고 있는 게 이쪽에서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커맨드가 평년 대비로 봐도 원래도 뭐 커맨드로 압살하거나 뭐 그걸 장점으로 가진 투수는 아니었는데 평년 대비로 보더라도 지금 볼넷 비율이 조금 더 튄다는 인상은 있어서 그러니까 볼넷 비율이 튄다는 인상이보다는 본인의 커맨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니까 좀 맞아요. 하드잇을 좀 맞고 뭐 장타를 좀 맞는 느낌이라서 볼넷 자체는 오히려 평년보다 잘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커맨드가 안 좋다는 건 그냥 가운데로 때려박는 공이 많다는 거라서 이 약간의 미세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선수 페스티벌 슬라이더 투피치에 가깝고 그 커브 던지잖아요. 네, 커브 그렇죠. 서드로 조금씩 한 10% 정도 이런저런 구종 섞어서 던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구종은 이 포심이에요. 포심의 밸류가 안 나와요. 포심의 커맨드가 튀어가지고 한가운데 그냥 미트볼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경기를 보더라도 그런 공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약간 히트맵상으로도 이게 보인다는 인상이 있어서 시즌을 치러가면서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할지 그리고 시즈가 확실한 1선발 역할을 해줘야 지금 나머지 미드로테이션 선수들의 그 분전이 그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랜디 바스케스랑 바스케스, 콜렉, 뭐 마이클 킹. 이런 선수들 다 잘해주고 있고 그런데 CG가 정작 이래버리면 단기전으로 가도 그렇죠. 그림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CG의 분전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리그 지구 3위 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4위 팀인 애리조나 디백스인데 디백스가 오늘 또 승리를 하면서 디백스도 5할 이상의 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백스의 올 시즌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특히 지금 제일 큰 거는 사실 코빈 번스죠. 코빈 번스가 지금 거금을 들여서 사왔는데 지금 토미존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애리조나가 저는 경쟁력이 있는 전력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코빈 번스를 위주로 하는 선발진의 밸류가 보장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그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 2, 3위 그룹의 전력에도 좀 못 미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메리클리가 지금 이제 뭐 늘 하던 대로 지금 번스가 빠졌으니까 이 선발을 맡은데 지금 메리켈리도 지금 슬슬 이제 에이징커브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받쳐줄 브랜든 팟도 괜찮아요. 브랜든 팟도 좋은데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뭐 이런 선수들의 밸류가 약간은 경쟁팀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빈번스의 이탈이. 사실 어린 선수니까 좋게 얘기한 거지 팟도 아쉬운 건 맞아요. 마찬가지고 지금 투수진이 리그 최하위권이에요. 번스 빠진 이후로는 사실 퀄리티 스타트를 기대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투수진이 되어버렸고
브랜든 팟, 잭 갤런, 메릴 켈리 빼면 아무도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잭 갤런의 몰락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두 시즌 연속으로 네, 이러면은 맞아요. 좀 그러면 사실상 그 미들맨으로서의 그 모습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어서 나올 때마다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치명적인 어떤 아픈 지점이라고 봐야 될 거고 불펜도 썩 믿업지 못한 게 지금 그나마 사람 굿이라는 불펜이라고 해봐야 뭐 셸비 밀러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4점대 5점대 병자 대지는 삼진도 잘 못 잡는 모습. 그나마 제 생각에 시즌 이제 중후반 가서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기대를 해봄직한 불펜이라 한다면은 뭐 제일런 빅스라든가 뭐 저스틴 마르티네즈 정도인데 여기도 뭐 부상 이슈 있고 또 오락가락하는 게 있다 보니까 상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투수진의 어떤 안타까움이 팀 타선의 분전을 좀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팀이에요. 타선은 괜찮거든요. 그건 좋죠. 네일러라든가 뭐 모레노라든가 마르테 하다못해 페르도모도 사람 고시를 하고 있고 수아레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1인분 하고 있고 원래 이런 선수니까. 네. 코빈 캐롤 잘해주고 있고 네. 걱정을 했는데 확실하게 리바운딩하는 모습 보여줬고 타선은 솔직히 리그 상위권에 가까워요. 네. 뭐 WRC 플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뜯어봤을 때 지금 뭐 상위권 최상위권도 노려봄직한데 극단적으로 밸런스가 엇나가는 거죠. 투수진은 최하위권이니까. 그래서 합쳐놓고 보니까 팀 체급은 좀 그냥 중위권 느낌. 5할 딱 5할 붙어있는 느낌이라 투수진의 반등 요소가 있다면 그나마 팟 갤런 이 두 명인데 저는 오히려 갤런보다는 차라리 팟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갤런의 그 투구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구속 프로필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이 되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투수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3번 연속으로 선발 FA를 샀잖아요. 그래서 3번 연속으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브랜든 몽고메리, 그 다음에 조던 몽고메리, 조던 몽고메리, 그 다음에 이제 코인 번스까지 이 3명의 이제 선발 투수들이 싹 다 이제 부상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갤런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갤런마저도 지금 프로필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예. 진짜로. 굉장히 좋게 보는 투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예. 그런데 지금 맡고 있으니까 사실 안타까움이 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적은 타선의 밸류가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뭐 반등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5할은 찍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디백스가 타선이 좋은 반면에 투수들이 조금 부진하면서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잭 갤런 선수가 올 시즌 좀 부진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잭 갤런의 부진은 부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으로 살펴볼 팀이 17승 헛웃음이 나오네. 59패 오늘도 패하면서 2연패도 빠져 있고요. 제가 이거 얼핏 들어서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최초로 가장 단시간에 50패를 달성한 팀이라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좋아요. 그나마 잘해진 거예요. 최근에 좀 잘 이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잘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그 안 좋은 걸로 유명한 그 김영준 위원님이 최근에 아이고. 콜로라도 관련해서 신명나게 까는 영상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또 시리즈 수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신기하다 진짜로. 그렇죠. 마이애미한테 시리즈 수입을 했죠. 축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야자수에서 지난주에 로키스 관련해서 한 90분 정도 그러니까요. 특집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그거랑 많이 겹칠 테니까 뭐 얘기할 건 많이 없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얘기를 다 했지만 이 팀은 뭐 방향성 이런 거 다 제낄게요. 그건 다 얘기했으니까 올 시즌만 보면 그냥 투타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꼴등 하겠지. 차위권. 네. 맞아요. 타선이 원래 콜로라도라는 팀은 잘할 때는 어떤 팀이었냐면 투수는 구장 특성상 높게 못 올라가요. 그쵸. 맞아요. 대신에 타선 밸류로 포스트 시즌 가고 막 이랬던 팀인데 지금은 타선 밸류가 안 나와요. 저는 헌터 굿맨 말고는 맞아요. 안 보이거든요. 지금 헌터 올 시즌 굿맨이랑 잘 쳐줘야 토바? 토바 그리고 조던백 딱 네. 거기까지. 그 이상은 메이저리그 라인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보이고 네. 놀란 존스도 한때 잘했다가 한 번 잘했다가 못해서 이제 클리블랜드로 다시 넘어가고 그렇죠.
브렌튼 도일도 도일이 사실 제일 2년 큰것 차도 같아요, 네, 저는. 좀 별로고 투수는 볼 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프리랜드 아직도 있고요. 센자텔라 아직도 있고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는. 체이스 돌랜더. 네, 체이스 돌랜더도 글쎄요. 여기 육성을 돌랜더도- 너무 못해요. 근데 여기는 방향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여기는 뭐 지금은 이게 필요 없어요. 사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2년 전, 1년 전까지는 그래도 그 레벨의 팀, 탱킹 팀 중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방향성 자체가 없어요. 사실 지금 뭔가 방향성이라도 있으면 뭔가 그거를 기반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뭔가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땜질을 하려는 의지 자체도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네. 스카우팅부터 드랩에다 FA 영입까지 마이너리그 선수 매니지먼트까지 싹 다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맞아요. 지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구단주 그룹부터가 문제고 그냥 그 방만 운영이에요. 맞아요. 여러모로 진짜로 그 약간 그 연고지의 그 덴버 콜로라도 주 덴버 사람들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운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이게 얼마짜리 구단이고 얼마짜리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대충 운영하면은 거기 그거 매일같이 돈 주고 보러 가는 팬들은 무슨 죄입니까, 솔직히. 하다못해 화이트삭스도 잠깐의 그 영광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로 엄청난 욕을 들어먹으면서 저도 막 조롱의 대상이 되는 와중에도 1, 2년 사이에 어떻게든 그 턴을 뚫고 와서 올해 당장 그럴듯한 야구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린 선수들도 맞아요. 키워내려는 목적성이 보이고 어스레틱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음. 다른 하위권 팀들도 다 사이클 돌면은 얘들이 뭘 하려는지는 알겠다는 인상 정도는 주잖아요. 하다못해 에인절스도 올해 5할은 찍어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몇 년째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애슬레틱스도 저희가 욕했지. 맨날 욕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뭘 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뭘 하려다가 그렇죠. 네. 코어를 잘못 팔아먹고 그냥 나아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유 안타깝다 이렇게 쳐줄 수라도 있어요. 바보 근데 같다라는 얘기는 하더라도 아유, 바보 같네. 아유, 참 못한다지 니들 네. 참 이거는 그러니까 못한다의 개념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쵸. 못한다보다는 얘네들은 안 한다. 안 한다. 아니면은 네. 뭐 하냐 음. 이거지. 그쵸.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못한다는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려는 시도는 보이고 니들이 뭘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참 안타깝다. 안 된다. 풀리네. 참 음. 돈이 없어서든 아니면 인력이 좀 부족해서든 아니면은 방향성이 좀 착오가 있었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날 뭐 수 있는 자연재해가 거고. 일어날 네. 수도 있고 뭐 구장에 뭐 어떤 그쵸, 팀은 구장에 구멍이 날아가기도 뚫렸어. 해요. 네. 구장도 걔네들 없고. 무슨 죄야? 잘못한 게 없잖아. 어라 그런 하니까 거는 집이 없어지고. 팬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인데 어떻게 그거를? 근데 얘네는 지금 2000 그 락토버 잠깐 반짝했던 거 이후로 거의 몇 년입니까? 6, 7년 가까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아레나도 블랙먼 찰리 블랙먼 에라 이후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고 솔직히 콜로라도 로켓스 레딧 같은 데만 들어가 봐도 팬들이 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놓은 느낌이에요, 그냥. 아유, 구단주 이놈들 데리고는 우리가 뭘 해도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조하는 팬들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어슬레틱스 한창 못 나갈 때 거기 팬덤 레딧 들어가 봐도 우리 팜에 유망주 있어. 유망주들 얘들 잘해. 우리 그래도 몇 년 후면은 그럴듯하지 않을까. 이런 행복해로 굴리는 팬들이라도 있었지. 로켓스 지금 레딧 들어가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 팬들도 느끼는 거죠. 포기를 했다. 약간 그런 완전. 느낌인 거예요. 예. 여기 득실차가 마이너스 202거든요. 이야. 실제 득점에서 실점을 빼니까 마이너스 200이 나오는데 이 승률이 왜 나왔는지. 볼수 올랜더가 있는 팀 내 최고 유망주고 리그 전체로 봐도 꽤 수준 높은 투수 유망주인데 그래요. 이 선수 맞아요. 메이저리그 올려가지고 피치 디자인 하고 있는 거나 이 커브 커터 쓰는 것만 봐도 다른 팀들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에요. 아니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다듬을 의지가 없어요. 사실 체이스 돌랜더도 저는 좋은 투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그리고 유망주야. 올해 투수 유망주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는 네. 그런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부침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조보도 그러잖아요. 조보도 지금
초반에 안 빠졌긴 좋았죠. 했지만 초반에 안 좋았다. 제럴비 안 나왔어요. 제럴비 안 나왔고 그것마저도 디트로이트가 마이너에서도 다듬어 와서 이렇게 된 건데 심지어 토미션 당하기 전 네. 몇 번 등판에서는 세컨더리 쓰는 게 좀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지고 맞아요. 있었어. 뭔가 느껴졌어. 하물며 메이저리그 전체 1등 팀도 그러는데 지금 체이스 돌린더를 키우는 방식을 보면 그냥 방치예요. 그냥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너무 좀 방만이죠. 너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팀의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 얘기가 지난주 그 1시간 반 안에 다 나왔지. 매우 자세하게 매우 깊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들어주시길 하다 보니까 바랍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원래. 콜로라도가 지금 뭐 순위도 안 나오지만 최근 2년간 드래프트 로터리에서도 1순위를 한 번도 못 뽑았더라고요. 작년에 운도 없었고. 3순위였고 네. 올해는 이제 4순위로 네. 뽑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 아무리 탱킹을 해도 내년에 10순위 밖에서 뽑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연속으로 6픽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더 콜로라도의 올 시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서부지구 순위 예측을 좀 해볼 건데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1위와 5위는 좀 확실하게 좀 예측이 아무리 음해를 하고 싶어도 같고. 다저스 1위는 네. 정배라서 하겠죠. 그거는 100%고. 다저스 콜로라도 고정에 저 2, 3, 4등 2, 3, 한번 4위를 맞춰보라면 다시죠. 자연재해가 안 일어나면 1등 하겠죠. 음. 저는 지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대로 네, 예.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이게 저도, 예. 네. 샌디에이고가 샌프란시스코를 뒤집을 만한 고점이 있을까? 저는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데버스 영입 때문에 샘프 샌디 저도, 애리조나 저도, 그대로. 저도. 데버스 영입을 안 했으면은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데버스 영입이 커요. 고점을 높여놨어요. 예, 많이 높여놨어요. 저점도 높여놨어요. 데버스 정도의 타자면은 팀 타선 고점 티어 하나는 넉넉하게 올려줘요. 네. 팀을 아예 바꾸는 선수니까 저도 음. 샌디에이고, 애리조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운이라고는 하지만 승을 많이 쌓아놨고 그 다음에 승을 더 쌓을 여지도 지금 많이 남겨놨어요. 투수진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이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데버스의 영입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분 다 이제 똑같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이렇게 2, 3, 4위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로 빠르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45승 30패, 승률 6할의 시카고 컵스인데요. 컵스의 올 시즌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왜 이렇게 잘하냐? 좋죠. 아니, 근데 좋은데 그만 잘해. 타선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타선이 상위 탄탄합니다. 타선이 진짜 이상적인 상위 타선이에요. 네. 다저스 이런 데 빼고 다저스는 말이 안 되고 걔네들. 거기는 이상적인 거 말고 이상적인 거 말고 걔네들은 이상하고요, 그냥. 이상한 타선이고. 그쵸. 그냥 일반적인 그쵸. 팀에서 이상적인 타선을 갖췄다면 이렇게 그쵸. 갖추면 너무나 맞아요. 행복하다. 타자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카이 터커를 데려온 게 저는 진짜 화룡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잘해요. 카이 터커를 대령으로 인해 가지고 스즈키 세이야까지 저는 스즈키 세이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포지션 부담 덜어주면서 스즈키 세이야까지 완벽하게 중심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올해 키플레이어는 사실 PCA잖아요. 맞습니다. PCA가 굉장히 물론 지금 어프로치로 인해 가지고 불안 요소는 있어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프로치에서 불안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수비에서 굉장한 밸류를 뽑아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로우투를 가졌다는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등장함으로 있어가지고 팀 체급이 그래도 하나 정도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타선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투수진이 조금 의문부호가 있죠. 사실 컨텐던 팀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컵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지만 지금 NL에서 1등하고 있는 세 팀. 뭐 넓게 보면은 네 팀. 늘동은 지금 엎치다 뒤척하니까 네. 네 팀. 네 팀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딸리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팀은 맞아요. 예. 결국 타선이 지금 팀 WRC 플러스가 3위거든요. 양키스, 다저스에 이어서 3위인데 최상위권. 네. 카일 터커, 음. 마이클 부시, 스즈키 세이야, 니코 오너도 있고. 니콘 이안 헵도 있고 여기에 올해 이제 그 히트 상품인 PCA. 피트크로 암스트롱까지 있고 PCA가 얼마 전에 20-20을 달성을 했어요. 그게 73경기 만에 달성을 한 건데 굉장히 빠르네. 네. 종전 그러니까 직전에 컵스 역사상 가장 빠르게 20-20을 달성했던 게 1996년에 세미소사가 96경기 만에 달성을 한 게 그 팀 역사의 1등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20경기 넘게
이제 단축시키면서 PCA가 완벽하게 이제 완전 한 명의 스타가 탄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발 빠르고 수비 잘하는 건 다 알았으니까. 그렇죠. 네. 타격까지 잘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PCA가 나중에 뭐 약점이 노출된다든지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이클이 가라앉는다고 해도 네. 이 선수를 제외해도 상위 타수는 좋아요. 엄청 좋죠. 터커부시, 세이야, 이안에페, 아, 니코 좋죠. 오너면 이미 훌륭한 타선이기 때문에 사실 타선 걱정은 안 되는데 투수가 저스틴 스틸이 토미존으로 올 시즌이 끝난 게 좀 뼈아플 것 같기는 해요. 확실한 그 프런트 라이너의 네. 부재. 이마나가를 메인 일선발로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그렇죠. 크죠. 그 이마나가도 네. 부상으로 이제 곧 복귀한다고 그쵸, 했으니까 그쵸. 벌써 2달 가까이 한 달 좀 넘게 쉬었어요 이미. 그나마 이제 그 타이온이랑 매튜 보이드가 어떻게든 로테이션 돌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보이드가 올해 되게 맞아요. 분전해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다저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다저스 하위권 네.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타선의 힘으로 선발 투수가 좀 못해도 버텨주고 여기에 저는 올해 라이언 프레슬리 영입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하는 거 좋았죠. 네. 물론 이렇게 될진 몰랐겠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라이언 프레슬리 데려온 게 너무나 큰 영입이 되었다. 그래서 뭐 그냥 지금 당장 승률만 보면은 중부 지구 1위가 아니라 그냥 내셔널리그 전체로 봐도 승률 최상위권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승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하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거나 이마나가가 돌아올 거고 저는 투수진이 지금 매튜 보이드가 얼마나 앞으로 이만큼 해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상위 타선 밸류가 좀 있어서 지구 1위는 계속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승률 6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PCA는 굉장히 뛰어난 툴을 가진 선수인데 타격 툴은 이만큼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제 생각 이상 그 아웃라이어 범주를 좀 벗어난 느낌이라 이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터커가 잠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초반에 그쵸. 그 진짜 미친 듯이 네. 버닝하다가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관건은 저는 결국에는 이안에프하고 터커가 쥐고 있다고 봐요. 타자로서의 탤런트는 결국 이 두 명이 이 팀에서 원투거든요. 원래는 이안앱이 에이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세이아스리키까지 이렇게 세 명이 이제 PCA가 약간 타격에서 약간 빠지는 기미를 보일 때 이 세 명이 어디까지 버텨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서 1위 후보 중 강력한 1위 후보라고 보지만 저는 늘 중에 순위 싸움이 가장 재밌을 거라 생각해요. 자녀 시즌 놓고 봤을 재미는 때 있을 거예요. 예, 흥미로울 거라 보고 투수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플레이오프 팀의 투수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마나가 돌아와도 스틸 없는 게 좀 크고 너무 크긴 하죠. 지금 로테이션이 타이온, 보이드, 브라운, 콜린 레아, 케이드 호튼 이렇게 도는데 FIP 기준이나 투구 퀄리티 기준으로 봐도 제 눈에 특별히 띄는 투수가 없어요. 당장 K9만 놓고 봐도 스토프 측면에서 아쉬운 게 많은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자녀 시즌 지금 지구 1위를 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든 자녀 시즌 불안감이 좀 큰 편이다. 다만 못하는 팀은 아니고 타선의 힘은 여전할 것이나 결국 올라갈 것보다는 내려갈 요소가 좀 더 많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선 사이클이 좀 중요하긴 하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시카고 컵스가 뭐 타선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투수들의 힘이 좀 약하다. 그래서 뭐 광아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다저스의 좀 하위호환 느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2위 팀은 지금 미러키와 세인트루이스가 거의 지금 나란히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할까요? 미러키와 세인트루이스가 좀 묶어서 한 번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느낌인가요, 두 팀은? 미러키는 저는 시즌 전 예상이면은 타격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고점이 꽤 있다라고 봤는데 그 중심에는 저는 이제 잭슨 추리오랑 그 윌리엄 컨트레라스가 결국에는 공격에서의 고점을 쥐고 있다고 봤는데 둘 다 좀 부진하죠. 네, 지금 보면은 공격에서는 그 둘이 부진하니까 공격이 좀 잘 안 풀리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원래 저 둘이 저 정도 성적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잭슨 추리오는 볼산비 측면 그리고 스윙 테이크 프로필 측면에서 여전히 약점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윌리엄 콘트레라스는 시즌 중에 뉴스가 떴었죠. 중지가 골절된 상태로 네. 뛰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이번 시즌 아마 끝나고 이거를 치료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장타가 좀 아쉬운 모습. 네. 그런데 기본 타자로서의 체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걸 달고 뛰는데도 볼산비 굉장히 좋고 어떻게든 그 안타는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장타가 아쉬울 뿐이지. 그래서 참 기본 체급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브라이스 투랑은 시즌 초반에 좀 많은 좋은 평가를 받나 싶더니 다시 좀 내려갔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팀 타선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확실한 원펀치 투펀치가 해줄 원래- 걸로 기대했던 그쵸. 원래 이 그 선수들이 둘이었는데 약간 아쉽다 보니까 근데 뜬금없이 이제 사이프렐릭이 좀 1인분 해주고 있고 이게 참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팀 타선은 정확히 리그 평균이라고 봐요. 전 리그 평균에서 약간 빠지는 정도인데 투수진을 참 잘 만드는 팀이에요. 보고 있으면 참 항상 보면 올해도 뭐 어디서 이상한 뭐 체드 패트릭, 퀸 프리스터 이런 애들 디자인해 놓은 거 보면은 그럴 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에 대해서는 왜 혹평을 하고 미러키는 왜 좋은 얘기를 해주냐 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그간 보여준 게 있으니까 육성 능력이 육성 좋아요, 능력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걸 네. 지난 몇 년간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던지는 걸 봐도 자꾸 미네소타된다. 미러키 특히 불펜진들이나 그 선발 미드로테이션 투수들의 어떤 그 디자인 같은 부분들 그리고 구종을 쓰는 그 느낌들 되게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참 잘한다. 잘 육성을 하는 팀이구나. 하나 아쉬운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추리오랑 윌콘, 동콘 이 두 명만 제 궤도에 올라준다면 오히려 저는 다코스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미러키 하던 생각이랑 비슷해요. 이게 미러키 저는 프리 때 가물가물 한데 어쨌든 간에 1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승이 빠진 이유는 사실 계속 말씀을 해주신 대로 잭슨 추리오와 윌리엄 컨트라레스 이 둘의 코어에 약간 가라앉은 부분 이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육성에서 계속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투수진에서 오늘 당장 맞아. 제이콥 미시오로우스키. 맞아요. 장난 아니더라고. 이 선수 99마일을 평속으로 던지더라고요. 물론 세컨드리가 약간 아직 아쉽긴 한데 그쵸. 근데 그 정도 구속이면 그치. 솔직히 세컨드리 그 정도로 던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스트라이더 네. 그 시즌에는 뭐 서드 피치가 맞아요. 있어서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그냥 두 개 던지는데 다 들어간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장기 레이스에서 버티는 힘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컵스를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의 한 게임 두 게임 차이로 이제 접전 승부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워낙 팀의 체급이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시카고 컵스랑 반대예요. 내려갈 것보다 올라올 게 좀 더 많다고 보는 입장인 지금 거예요. 좀 예, 못한다. 예. 전력 대비 안 나오고 있다. 변수가 좀 있다. 세인트루이스 어때요?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셀루펜. 아니 5월에 19승 8패를 했거든요. 왜 잘하지? 그러니까 제가 올 시즌을 보면서 살짝 느낀 거는 적어도 이 팀이 어떤 투수 로스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육성 이런 거 다 제끼고 지금 팀이 어느 상황인지는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가 투수진 전체 9이닝당 삼진이 7.3이에요. 최하위권. 29위거든요. 근데 9이닝당 볼넷은 2.73으로 이제 최저 2위고 안 줘요. 땅볼 비율은 45.8%로 3위예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투수 목록 쭉 보면 선발진에서는 소니 그레이 말고는 K9 6 넘는 사람 찾기 힘들고요. 불펜진에서는 헬슬리랑 필메이트 빼면은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싱커류를 던지는 투수들이 좀 많고 아마 그 투수들한테 그냥 붙으라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가운데로 넣어 네. 임마. 실제로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 있는 패디라던가 안드레 팔란테라던가 다 그런 유형이거든요. 마이콜라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원래부터 팔란테는 원래 좀 컨트롤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냥 다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성공을 거뒀고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라운드볼 비율이 45.8%로 리그 3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볼로 위주로 구성을 하고 실제로 내야 수비도 탄탄한 편이고 맞아요. 그래서 팀 컨셉을 되게 잘 잡은 컨셉의 승리라고 봐요. 네. 팀의 체급은 앞서 말한 뭐 미러키나 컵스에 비할 바는 아닌데 안 돼요. 그 탤런트 레벨도 그렇고 네. 근데 본인들의 강점 로스터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살리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팀적인 차원의 설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선발이 저는 진짜 재밌어요. 소니 그레이, 마일스 마이콜라스, 그다음에 매튜 리베랄토레, 그다음에 에릭 패디, 앤드류 팔란테 다 패스트볼이 구려요. 맞아요. 좋은 선수들이 안 아니죠. 도시겠죠. 좋은 선수들이 네. 아니에요. 특히 뭐 리베랄토레 같은 경우는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은
프로필이 굉장히 안 좋은 선수기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변형 패스트볼 던지는 네. 투수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 양로당 만드냐 뭐 경로당 그렇죠. 만드냐 작년에 네. 그랬어요. 네. 작년에 랜스린, 카일 깁슨 맞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경로당 만드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장점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지금 전력에 비해서 굉장한 승률을 뽑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의 전략으로 진짜 인정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팀은 되게 전략을 잘 짜왔고 이거를 그 철저하게 선수들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선수들로 그럴 만한 깜냥이 되는 선수들로 데려왔다. 그게 이제 뭐 소니그네이나 마이콜라스나 뭐 리베라토르나 다 어느 정도 운영 능력이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팀은 짜왔다. 그렇지만 이제 고점 측면에서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장타가 너무 부재하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금이 네. 고점이에요. 딱 전 지금 순위도 저는 승률도 감사하게 여기고 말도 안 있어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만큼 승률이 올라왔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항상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팀은 어느 순간 장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가 있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 둘을 빼면 장타가 전무했어요. 근데 지금은 둘 다 없잖아요. 아레나도가 있는데 없거든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장타가 없어요. 윌슨 컨트레라스랑 그나마 이반 헤레라가 올해 너무 잘해줘서 이제 장타가 조금씩 나오지만 사실 장타가 최대 강점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장타가 좀 모자르고 심지어 이반 헤레라 어제 햄스트링 그레이드 2 받아가지고 한 아이고야. 6주 정도 빠질 거라 네, 뭐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근데 뭐랄까요 그래도 메이저리그 1군 로스터급은 갖췄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파워는 없고 월 플러스인데 예, 뭐 일군 로스터급은 일군 로스터 갖췄다. 이상이죠. 그래서 팀 도노반- 단위로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야수진들의 그 순수 툴의 총합이 좀 낮다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홈런 더하기 도루를 내서 산출을 해보면은 리그 최하입니다. 홈런 72개, 도루 41개인데 113개거든요. 이걸 리그 최하위예요. 그래서 물론 이 지표가 뭐 엄청나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장타 주력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로스터에. 그래서 앞서 말한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홈런은 적은 대신에 또 주력은 팀 맞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도루가 92개로 리그 탑5 들어가 있고 시카고 컵스는 뭐 홈런 말할 것도 없고 주력도 빠른 팀이고.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이 절대적인 그 툴, 탤런트의 부재를 컨셉과 그 어떤 컨택 그리고 종합적인 그 완성도로 메꾸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 성적을 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플랜이라는 건 망가지지 않아요, 보통. 오히려 툴과 탤런트가 변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5할은 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점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예. 네. 고먼 워커 듀오가 너무 아쉽다. 그런 측면에 가지고 고모는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긴 워커는 포기 안 하죠. 워커는 워커는 그래도 그래도 로틀이 그러니까 근데 봐야지. 로틀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워커는. 어려요. 워커는 너무 어리니까 워커 고먼 둘 다 뭐 나이 비슷하고 어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선 밸류 더 해줄 수 있는 걸로 크길 바라야죠. 네. 네, 현재 미러키 브루어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승률 동률을 이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동시에 좀 다뤄봤는데 정현님 말로는 또 지금이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4위 팀인 신시내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승 36패였는데 오늘 또 패하면서 37패가 됐고요. 승률이 5할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신시내티는 올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도 못했어요. 최근에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좀 잘해서. 근데 여기도 어쨌거나 결국 핵심은 엘리달라 크루즈잖아요. 야수에서의 그렇죠. 코어는 네. 엘리달라 크루즈고 투수에서의 코어는 헌터 그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터 그린 올해 던지는 거 보면 정말 그래도 스텝업을 했구나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 부상으로 네, 빠지게 됐고 타선을 보면은 엘리달라 크루즈는 네, 딱 본인 스타일대로 야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가? 기대치가 높아서 네. 그렇죠. 네. 압도적인 투니까. 네. 그러고 나서 다른 타자들 보면은 뭐 노엘비 마르테가 경기 숫자가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급으로 해준다는 건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일 거고
뭐 얘도 부상이 문제예요. 맞아요. 쟤는 로이스 루이스랑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 맨날 보던 타자들 다 있어요. 음. TJ 프리들, 또 타일러 스테펀슨, 제이크 프레일리, 윌 벤슨, 스펜서 스티어, 맨 맥클레인 다 있는데 오히려 스펜서 스티어랑 맥 맥클레인이 기대치 대비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그리고 트레이드를 가빈 럭스 합류한 이제 올 시즌 앞두고 이제 새로 합류한 가빈 럭스도 있기는 한데 그냥 1인분 하죠. 네. 타격에서 1인분. 그냥 전반적으로 봐도 고점이 느껴지는 건 엘리나 크루즈 말고는 네. 안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좀 높게 보면- 세인트루이스랑 비슷한데 네. 그나마 투수진에서 업사이드가 좀 있다는 느낌. 투수진 고점. 예, 네. 그리고 그래도 확실한 코어는 있다. 투타 코어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 밸류로는 저는 신시내티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음. 당장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미러키나 컵스랑 경쟁할 만한 어떤 그 위력까지는 좀 없지 않나. 야수가 살짝 예. 떨어지죠. 그렇죠. 조금씩 네. 뭔가 하나씩 부족해요. 맞아요. 뜻 차이가. 예. 네, 신시내티가 현재 지구 4위에 올라 있고요. 신시내티는 이쯤에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고 5위는 피츠버그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또 꼴찌 팀들 네. 다루면서 짧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저는 이 팀이 아쉬운 게 스킨스가 이 팀에 있는 게 좀 예. 아쉽더라고요. 빨리 좀 탈출을 컨테너 팀으로 갔으면 에이. 좋겠는데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스킨스가 어떻게 될까? 이제 2년 차인데요, 뭘.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네. 벌써 펄 스킨스 내주면 뭘 받아와야 되냐 막 이런 막 이상한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것부터가 이 팀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츠가 너무 형평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항상 그랬지만 야수가 이상해요. 야수를 못 만드는 건지 못 만든다고 봐야 돼요. 키브라이언 에이스도 안 되고 브라이언 레이놀즈도 안 되고 결국 오닐 크루즈 하나 오닐 크루즈 살아남았어요. 하나. 중견수로 가더니 이상하게 잘하는데 아무튼 오닐 크루즈는 살아남았잖아요. 말고 없어요. 지금 팀에 WRC 플러스 100 넘는 선수가 맥커친이랑 오닐 크루즈 딱 둘인데 전 솔직히 오네일 크루즈도 다른 괜찮은 팀 갔으면 훨씬 더 잘 성장했을 걸 봐요. 타자를 못 만지는 팀이라 너무 늦게 지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인분 1.2인분 배팅 정도 하는 어프로치가. 준수한 선수가 된 느낌인데 툴이 너무 좋으니까 그쵸. 얘도 사실 육성이 아니라 툴발로 어떻게든 지 혼자 살아남는 맞아요, 느낌이야. 맞아요. 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뭐 드랩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키워 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 키브라이언 헤이즈 망가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육성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존에 대한 인식 같은 거를 잘 못 주입시키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너무 큰 그 거예요. 존 스윙, 그 존 디스플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성 설계를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사실 그냥 종합적인 툴이 부족한 건 뭐 둘째 치더라도 탤런트가 부족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볼산비가 매년 망가져 있잖아요, 팀이.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는 팀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좋은 인지 능력도 결국 타고난 툴의 하나라는 거 동의하지만 매년 이렇게 이 수준으로 망가져 있는 거는 팀적으로 뭔가 안 잡아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킬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안 잡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오닐도 사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올해 그나마 나아진 게 그냥 이거거든요. 안 휘두른다. 그렇죠. 그치. 네. 왜냐면 얘는 툴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 투수가 두려워하거든요. 가운데 맞아. 미트볼 나오는 순간 얘는 그 골로 가죠. 예. 골로 가는 예. 수준이 아니라 타구속도 이번에 신기록 세웠더만 지지난주인가 네. 190말 넘게 나오는 거. 190 킬로미터 넘게 나온 거. 190km. 네. 마일이 아니지. 90마일. 그럼 터지겠나? 아무튼 뭐 그래서 참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그냥 여기도 약간 방향성은 알겠어요. 근데 역량이 좀 떨어지는 느낌? 맞아. 영향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코 두 명이 투타에 있으니까 그치. 저는 오니 크루즈는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다 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어려. 아직도 26살, 27살이니까. 근데 이거를 코어로 잡고 다른 선수들 파츠가 돼야 되는데 파츠가 그냥 아예 없어요. 레인저스랑 완전 반대. 제로. 네. 오늘 크루즈도 속된 말로 우산 효과 네. 조금이라도 받거나 좀 약간 어느 정도 맞아요. 위협이 되는 네. 서포팅 캐스트를 받으면 더 흥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투수는 투수는 괜찮죠. 투수는 사실 스킨스 위시로 해가지고 뭐 지금 나쁘지 빠져 않아요. 있는 제러드 존스 이런 투수들 뭐 버바 미치 킬러, 챈들러도 대기 중이고. 맞아요. 버바 챈들러도 있고 투수 나쁘지 않고 그런데 타선에서 너무 파츠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팀에서 육성이 안 되면 결국에는 외부 영입. 그렇죠. 외부 영입을 해야 되죠. 지금
어느 정도 자기의 장점을 포기하더라도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증명이 됐는데 이게 좀 아쉬운 팀 같아요. 근데 네. 코어는 확실하니까. 예. 이 팀이 외부 영입을 막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은 아니니까 마켓도 좀 그렇고. 고민은 되겠네요. 근데 이제 파츠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수급을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나마 이번에 좀 호재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드래프티 코너 그리핀이 대박이 난 느낌이라 장난 아니더라고. 마이너에서 왜냐면 피츠버그 자체가 최근 2010년대 이후로 애초에 마이너 리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야수 유망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속 뭐 진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1라운드 드래프트 했던 선수들도 마이너리그 1년 차에 뽀록 난 애들 많고 오닐 크루즈 정도 빼면은 다 망가졌거든요. 아니면 정체가 되거나. 근데 코너 그리핀은 지금 벌써 이번 미드 시즌 리포트 유망주 뭐 탑5 든다 만다 얘기 나오는 수준이라 얘까지 망가뜨리면 그냥 팀의 망조가 된 거야. 네. 네, 이렇게 해서 5위 팀 피츠버그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순위 예측을 해볼 건데 순위 예측 뭐 다른 지구보다 좀 확연히 좀 난이도가 낮을 것 같은데요. 컵스, 미러키,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피츠버그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 저도 갈 것 같아요. 컵스, 웬만하면 미러키, 그렇게 갈것 같아요. 지금 이 순위대로 갈 것 같아요. 저도. 예, 이게 좀 근데 2, 3, 4등에 지금 순위가 딱 붙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변수가 있다면 오히려 건강하게 헌터 그린과 이 친구들이 복귀한 신시내티가 그나마 변수. 왜냐면 확실한 슈퍼스타 코어 엘리 델라 크루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시내티가 와일드카드 끝자리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변수 정도? 저는 세이트리스가 딱 지금 내지 지금 마이너스 2, 3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팀이 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주변 팀들이 떨어지면 2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팀이 더 올라가는 건 제 시나리오에 안 굴러가거든요. 근데 다른 팀에 이상한 일이 터져서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확률이 좀 낮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네, 중부지구 순위는 다른 지구보다는 조금 쉽게 예측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지구인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인데 오늘 매치가 패하고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오늘 맞대결이었거든요. 예. 매치가 조금 긴 시간 지구 1위를 지켜오다가 결국에는 오늘 또 7연패에 빠지면서 순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뉴욕 매치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필라델피아 먼저 해야죠. 필라델피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격됐네요 이거. 녹음일 당일 날에 이제 순위가 뒤집혀서 감격스럽네요. 예. 필라델피아 얘기를 해볼까요? 필라델피아. 근데 지금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성적은 사실 운의 요소가 좀 껴있어요. 예. 지금 엘리트 레벨 타자가 빠졌고 그 다음에 팀의 3선발이 빠졌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운의 요소가 조금 있어요. 조금은 있고. 근데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발진의 밸류는 리그 1위예요. 제 생각엔. 네, 리그 1위예요. 에런 롤라가 빠져도 리그 1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잭 휜러, 뭐 레인저 소아레즈, 크리스토퍼 산체스, 그다음에 헤수스 루자르도 이렇게. 그다음에 5선발은 뭐 타이완 워커. 미가벨을 쓰든 뭐 그다음에 타이완 워커를 쓰든 아니면 뭐 복귀한 에런 롤라를 쓰든 뭐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이 4선발의 밸류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선들도 막 이제 슈아버가 지금 거의 뭐 하퍼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이제 올라왔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거고 그 외에도 이 선수들이 아예 막 80, 90 이렇게 가는 선수들이 잘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뭐 들어와봤자 브라이스 하퍼 대신 들어온 이제 오토캠프 하나 정도인데 뭐 브라이슨 스탓 이 정도 스탓도 지금은 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타선에 진짜 방점을 찍어줄 선수는 지금은 없지만 타선 자체가 엄청나게 약하진 않아요. 그리고 투수로 지금 깔아뭉개는 팀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로 깔아뭉개는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장기 레이스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팀의 가장 불안 요소는 불펜이에요, 사실. 선발은 좋은데. 지금 불펜의 탑 4명 선수들 읽어드릴게요. 오리언 커커링, 메스트람, 그다음에 조던 로마노, 그다음에 테너 뱅크스예요. 테너 뱅크스 5월 타이언 워커예요. 예. 말이 안 돼요. 테너 뱅크스하고 타이언 워커가 네 번째 투수로 언급된다는 거는 이거는 불펜을 폭탄을 안 해놓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커커링이 지금 꽤 괜찮아지고 지고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예, 이 정도면 뭐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최악의 불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브라이스 하퍼의 복귀예요. 예. 에런 노라는 상관없어요, 사실. 에런 노라는 이미 내려놨어? 이미 내려놨어. 그러니까 이미 내려난 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5선발 밸류에서 에런 놀라가 루자라도에 비해서 나은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필리스의 생각은 어쨌든 우승이니까 다저스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저스 좌타 라인에 대응하는 게 크리스토퍼 산체스하고 헤수스 루자르가 정말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에런 놀라가 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런 놀라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브라이스 하퍼예요. 브라이스 하퍼가 그 빠지기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성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상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선수는 뭐 단연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상 복귀 이후에 한 달간 박는 게 루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안 요소는 있다. 하지만 선발 밸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팀이 뭐 장기 레이스에서도 그렇고 단기에서도 굉장히 팀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이 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지구 우승은 매치가 할 것 같다. 그래도 예. 아무리 봐도 알바라도 빠진 게 좀 그죠. 크리티컬하긴 하네요. 진짜. 네. 실제로 필라델피아가 그 피타고리안 승률로는 42승 34패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4 정도 해야 이제 기대 네. 승률인데 기대 승률 대비 승률이 잘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 힘은 아무래도 선발진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브라이스 하퍼가 부상으로 복귀하자마자 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몇 경기 예. 못 뛰고 몇 빠졌거든요. 경기 못 뛰고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전 경기 나오는 카일 셔버 대비 한 15경기 정도 한 20경기 정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하퍼가 쌓아놓은 스탯을 보면 빠진 게 너무 아까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퍼 대비 아쉬울 수는 있어도 이 팀 내에서 하퍼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그래도 그만큼 슈아버가 잘해주고 있네요. WH 플러스가 150에 맞아요. 타율이 2할 4푼이에요. 저 맞아요. 슈아버 이렇게 타율 높은 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지금 초반에 2할 8푼 쳤어요. 2할 그러니까. 7푼 8푼. 아니 예. 슈아버한테 2할 네. 4푼 5푼은 거의 3할에 가까운 그쵸. 타율인데 예.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거에 저도 대부분 동의하긴 해요. 이게 불펜이 좀 너무 불안해서 사실 언제 터져도 이미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터졌어요. 로마노 나오면 나 진짜 정신이 너무 이상해요. 로마노 나오면 네. 그래요. 근데 그래도 불펜은 데드라인 때 메꿀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커커링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충 3점대 뭐 떨어져 나오는 그런 불펜들 이런 불펜들만 모아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팀은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와일드카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쵸. 1등 최우선순위 와일드카드. 하퍼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저는 지구 1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55대 45라고 생각해요. 지금 매치 55, 그다음에 필리스 45. 예. 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오늘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1위 자리에 올라섰고요. 이어서 오늘 2위로 내려온 두 번째 팀인 뉴욕 매츠인데요. 뉴욕 매츠의 최근 좀 하락세에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타자들이 디시 못해서 점수를 못 내는데 어떻게 경기를 이겨요? 원래는 소토가 제일 못했는데 저 기간에는 소토가 제일 잘했어요. 다 못했어. 소토만 잘했어. 이게 7경기 구간에 오늘까지 졌죠. 근데 해갖고 경기당 2점은 내나 3점 내나 모르겠어요. 지금 54, 04, 01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못 내고 있고. 근데 실제로 시즌 잘 나가던 구간에도 그러니까 OPS 괜찮은 거 알겠는데 소토를 영입했던 것 치고는 기대치 대비 타선이 아쉬웠고 투수진의 힘으로 버티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래도 이번 시즌 보면서 참 상전벽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우리 코엔 선생님이 오기 전에 매치는요 육성을 정말 속된 말로 뒤지게 못하는 팀이었어요. 예, 유망주 뭐 판타스틱 파이브라고 했던 신더가드, 디그롬, 잭 휠러, 마츠 뭐 이때 막 그 유망주들 이름값 대비 퍼포먼스 안 나오고 밑에 투수 유망주 잠깐이라도 나오면 한 시즌 만에 부상당하거나 뭐 디자인 망가져가지고 말아먹고 개판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타고난 탤런트가 아쉬운 투수들을 다 모아두고 디자인의 힘으로 만들어낸 선발진이에요. 캐닝, 코다이 센가는 원래 좋은 투수니까 좋은 코다이 센가 투수죠. 제외하고 캐닝, 타일러 맥일,
그다음에 데이비드 피터슨, 클레이 홈즈. 클레이 홈즈. 근데 전체적으로 불펜까지 봐도 이 컨셉이 뭐냐면요. 극한의 그라운드 볼러 팀이에요. 변형 패스트볼 좋아하고 종변하고 좋아하고 노스 사우스 디자인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그라운드 볼 유도한다. 볼넷 줄 수 있어. 근데 절대 장타는 안 맞을 거야. 이 컨셉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시즌 내내 존 아래쪽, 존 위쪽,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공략을 하니까 타자들이 대처를 어려워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그라운드 볼 비율 리그 1, 2위 다투고 있고 그 와중에 볼넷 9이닝당 볼넷은 3.66개. 이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그 어프로치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육성의 힘으로 만들어낸 투수진의 힘인데 반대로 타자는 탤런트 발로 밀어붙이겠다. 야 우리 소토 데려왔어. 알론소 잡았어. 어프로치 모르겠고 그냥 탤런트 발로 이길 거야. 탤런트 발로 타격할 거야. 근데 이게 좀 아쉽게 안 되고 있고 좀 기대보다 덜 되고 있어서 좀 뭔가 투타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생각보다 순수 체급이 좋아지다 보니까 1위를 한 거거든요. 리그 전체 1위까지. 그래서 피크 찍었을 때는 45승 24패였어요. 리그 압도적인 맞아요. 1위. 네. 근데 그 후에 7연패를 박아버리네. 타격이 안 돼서. 근데 저는 이건 결국에는 돌아올 거라 봐서 그냥 좀 꼴 보기 싫을 뿐이지 결국엔 이제 뭐 좋아질 거라 보는데 100승은 당연히 무리라고 보고요. 원래 45승 24패 할 때도 언젠간 한번 꼬라 받겠지 싶었어. 근데 그게 바로 지금일 줄은 몰랐네 내가. 연달아 먹을 줄은 몰라. 연달아 6연승 박자마자 7연패를 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근데 아무튼 딱 지금 성적만 놓고 보면 45승 31패거든요. 딱 리그 절반 시점에 이 성적 찍었다고 생각하면 시즌 전에 저였으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좋지 이 정도면. 맞아요. 이미 지금 7연패 박은 시점에도 리그 최상위권인데 승률로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네. 당장 이제 남은 이후 그 일정이 이제 필라 2연전 마무리하고 애틀, 피츠버그, 밀워키, 양키스인데 여기 버텨야 돼요. 여기 어떻게든 5할 유지하면서 플러스 15 원저를 해놓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좋습니다. 그렇죠. 편해지죠. 네, 볼티, 캔자스, 신시내티, 에인절스, 샌프, 샌디 이렇게 나가고 그 이제 8월 일정이 굉장히 또 편해져요. 그래서 8월, 9월 일정이 편해지기 때문에 지금만 고비만 넘기면 된다. 근데 팀 컨셉 자체는 굉장히 잘 잡았고 특히 팜 시스템을 봤을 때 어린 투수 유망주들 디벨롭먼트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매치팬 입장에서는 뭐 7연패 좀 짜증나긴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 필라델피아하고 매치가 95승, 96승 여기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필라델피아도 사실 저는 딱 매치의 고점 그 40승 20 몇 패였죠? 5패? 예, 그쯤에 옆에 했거든요. 피츠버그한테 스윕이 당하면서 완전히 이제 가난해졌어요. 그때 그냥 시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어쩌지 반등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늘동 자체가 이번에 4.5게임 차로 벌어지는 거 단번에 접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두 팀 다 95승, 96승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둘 다 뭐 하나는 지구 우승하고 하나는 마카 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타선에서 워낙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많고 이게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프란스코 린더나 뭐 후안 소토, 피터 알론소 다 성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과만 나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타선에서 지금은 못 쳐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타선에서 굉장히 올라오는 것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수진은 저도 이제 보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데이비드 피터슨, 뭐 클레이 홈즈, 그래핀 캐넨 가지고 왜 이렇게 잘하나 했는데 디자인을 보면 그렇죠. 경기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세인트루이스 때 말한 거랑 비슷하게 전략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치가 조금 더 강한 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매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지금 지구 1위 자리 계속 노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뉴욕 매츠가 1위를 또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해주셨고요. 다음 3위 팀은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인데 이 팀이 개막 4연전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전에서 다 졌고 그다음 다저스전도 다 패하면서 개막 7연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적을 극복을 못하고 지금 5할 아래로 떨어져 있는 애틀랜타의 성적인데 애틀랜타의 올 시즌 부진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극 초반에 막 연패 타고 이럴 때는 타자가 사람이 없었어요. 네. 마르셀 오즈나 말고는 맞아요. 사람이라고는 없는 타선이었는데 원래도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언젠간 올라오겠지
해서 지금 조금 정상화됐어요. 라일리 올슨 네. 그리고 아쿠냐 복귀 후에 확실히 힘주고 있고 네. 오주나 이렇게 4명까지는 사람 구실합니다. 그리고 머피까지 그래서 조금은 정상화됐다. 괜찮아졌어요. 여기에 이제 드레이크 볼드윈이라는 좋은 그쵸. 포수도 하나. 여기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전 포수도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밑에 타선의 격차가 좀 심한 편이죠. 아지알비스도 WRC 플러스 80이면은 너무 못 해주고 그쵸. 있고 네. 마이클 해리스는 로버트 주니어 보는 느낌이에요. 2년째 이렇게 우하향을 해버리면 좀 애틀란타 입장에서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기는 골치 해요. 아파요. 마이클 레이스가 제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애틀란타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딱 봤을 때 애틀란타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그 선수의 급이 좀 내려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지금 복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지금 마이클 레이스가 지금 굉장히 못 쳐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레이스 특성이 있잖아요. 전반기에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후반기에 후반기에 복구하고 봐야죠 또 이제. 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력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승률이 마이너스 4니까 사실 거의 남은 경기에서 7할 정도를 찍어야지 지금 지구 우승을 경쟁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양심적으로 한번 쉬어가자 라는 게 리틀링 쉬어가는 시즌. 그렇죠. 네. 봐야죠. 근데 여기도 이제 워낙에 재능이 탁월한 어린 선수들이 많고 맞아요. 장기로 잡아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하면 되고 약간 볼티모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최근에 스트라이더 구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얘들 내년에 또 해먹겠구나 생각을 했고 슈얼렌바우 또 발굴해내서 풀시즌 돌리는 거 그렇죠. 보니까 또 진짜 내년에 또 해먹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고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올해는 좀 그냥 사고가 났다. 아다리가 안 맞았다. 아다리가 좀 안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길게 얘기할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투수진 밸류가 좋아서. 네. 1년 메이저리그 자체가 1년 30개 팀이다 보니까 한두 팀 정도는 아다리 맞아서 백승하기도 하고요. 한두 팀은 아다리에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올해는 애틀란타 턴이 걸린 거야 그냥. 네, 애틀랜타가 뭐 내년 시즌부터는 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해주셨고요. 다음 또 두 팀을 엮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워싱턴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고 마이애미는 좀 최근에 올라온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위 워싱턴과 5위 마이애미 두 팀이 최근 성적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성적은 지금 좀 비슷합니다. 1위 팀인 필라델피아와 15게임 차 지금 두 팀이 나란히 있는데 두 팀을 묶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워싱턴은 딱 눈에 띄는 선수 제임스 오드, 맥켄지고 그리고 뭐 CJ 에브람스도 이제는 뭐 자기 할 만큼 선수죠.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딜런 크루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딜런 크루스가 생각보다도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워싱턴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딜런 크루스가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울 것 같고 맥켄지고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잘해주네요. 네. 오늘 맞긴 했는데 상대가 다 졌으니까 그래? 감안해야고. 그럴 수 있어요. 9이닝당 탈삼진이 12.26인데 야, 선발 투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던져주네요. 근데 이 팀도 결국에는 지금 성적을 내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록이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언급한 방금 그 세 선수 말고는 기록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팀도 이렇게 확실한 코어 하나를 쥐고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 팀이니까 우승한지 워싱턴이 우승했을 때가 2019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네요.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한 5, 6년 정도 하니까.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임스 우드나 CJ 에이브람스는 확실한 상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임스 우드는 향후 그 타자계에서 진짜 손에 꼽힐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들의 전성기와 서비스 타임이 지금 늘동이 지금 강할 때와 맞춰지니까 이게 너무 불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노려야 되는데 사실 필리스는 어쩔 수 없더라도 필리스는 뭐 내년 하는 거 봐야겠지만 매치하고 브레이브스가 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매치하고 브레이브스는 지금 특히 매치 같은 경우에는 타선을 다 네임밸류 채워놨고 그 다음에 투수진도 지금 디벨롭먼트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용기가 겹치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제임스 우드와 에이브람스의 서비스 라인 다 낭비하면서 성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름 돋는 게 에이브람스랑 소토랑 2살 차이입니다. 그냥 같은 세대예요. 에이브람스를 너무 오래 봐서 그래. 그러니까 에이브람스 되게 오래 본 것 같아요. 저도. 예, 그 에이브람스를 오래 보기도 했고 에이브람스는 맨날 이제 맨날 얘는 터진다, 얘는 터진다,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소토는 이미 터졌는데 에이브람스한테는 맨날 이제는 터진다 이러고 있어서. 그러니까 워싱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워싱턴도 희망을 얘기한 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희망이 있다.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보여줘야 돼. 뭔가 내년부터는 진짜 뭔가 있어야 돼.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좀 꼬인 부분이 딜런 크루즈가 좀 꼬였어요. 딜런 크루즈가 생각보다 이게 탑 탐황주의 프로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프로필이 좀 이상하죠. 네, 프로필이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꼬였고 근데 그만큼 우드가 그 이상으로 터져주니까 그렇죠. 사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5월 정도는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팀은 내년 FA 시장에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게 투수 탤런트 수급이 절실해요. 그렇죠. 예, 마이너리그에 뭐 할린 수사나랑 트래비스 시코라가 있긴 한데 당장 직전 도움이 되지는 어려울 거고 투수 9월을 뒷받침해 줄 만한 확실한 2선발, 3선발 서포팅 캐스트가 필요한데 타선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도 뭐 이제 프라임 올라올 거고 에이브람스, 우드 이 코어로 뭐 딜런 크루스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인분 할 것 같고 프라임 들어가면. 근데 이 팀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코어 이외의 자원들의 퀄리티가 좀 균일하지 못해요. 원래 그 컨텐딩 윈도우를 딱 열기 위해서는 레귤러급 자원들이 그 서포팅 캐스트를 확실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 WR 한 2 정도 되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주면서 확실한 코어들이 이제 4, 5 확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 땅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좀 자갈밭이야. 확실히 금덩이들은 몇 개 눈에 보이고 되게 매력적인 자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땅이 고르지 못해. 무들투들해. 그러다 보니까 차가 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이애미랑 좀 반대예요. 마이애미는 확실한 코어가 없는 대신에 맞아요. 그 레귤러급들 파츠들이 많아. 제가 로스터를 보고 있는데 팀 스탯은 워싱턴이랑 마이애미랑 진짜 이상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평자, 뭐 장타율, 뭐 OPS 비슷한데 그 구도가 달라요. 마이애미는 로스터를 쭉 보고 있으면은 에릭 와가만, 뭐 오토 로페즈, 사비에르 에드워즈, 코너 노르비, 카일 스타워스, 뭐 헤수스 산체스, 아구스틴 라미레즈 다 보면은 툴이나 프로필 측면에서 야 얘는 나중에 한 WR 2나 3 정도 하겠다. 지금은 좀 아닌데 얘들 견적 나온다 하는 애들이 많아요. 워싱턴은 우드랑 에이브람스, 크루스 빼면 없어요 그런 애들이. 뭐 후하게 쳐야 루이스 가르시아. 맞아요. 투수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진의 탤런트 자체는 마이애미가 더 낫다고 봐요. 마이애미 낫죠. 예. 마이애미가 확실히 낫죠. 예, 라이언 웨더스, 맥스 메이어, 에드워드 카브레라, 거기다 샌디 알칸타라도 어쨌든 뭐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거보단 낫겠죠. 맞아요. 거기다가 마이너리그에 있는 뭐 토마스 화이트 이런 선수들도 워싱턴보다 퀄리티 측면에서 저점도 고점도 전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 팀의 그 체급이라든가 그 상황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구도가 좀 다른 느낌? 맞아. 구도가 정반대 네. 느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타자는 사실 타자는 좀 뽑아야 돼요. 타자는 맞아. 뽑아야 되는데 코어가 필요해요. 근데 투수는 얘네들 부상이 문제지 사실 계속 투수 재능은 밀려들면 좋아. 괜찮았어요. 네. 맥스 메이어나 지금 유리 페레즈가 복귀를 그치, 했더라고요. 유리 페레즈도 있고. 예. 네, 유리 페레즈가 복귀했는데 생각보다 경과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코어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스타팅 로테이션에 코어가 될 만한 애들은 있죠. 꽤 있거든요. 맥스 메이어도 뭐 저도 괜찮다고 보기도 하고 알칸타라가 여기보다 더 못할 수는 없고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팔지도 못하니까 지금은 예. 그렇기 때문에 투수진에서는 코어도 확실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자진 중에서는 뭐 타자는 이제 뽑아야죠.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팀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서 저는 되게 고평가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워싱턴의 코어들을 마이애미에 이식해서 합쳐버리면 만약에 저였다면 그런 팀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3년간 거기만 빨아요. 맞아요. 고어, 우드, 에이브람스 여기에다가 또 누구야? 한 누구까지 포함할까? 우드, 에이브람스, 뭐 크루즈 정도. 그래. 크루즈 정도? 고어, 우드, 에이브람스, 크루즈를 마이애미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저는 2020년대 내내 걔네 빨 거예요. 아마. 참 반대로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워싱턴과 마이애미까지 합쳐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순위 예측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매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까지는 뭐 동일할 것 같고요. 워싱턴 마이애미도 그냥 동일하게 가는 게 네, 맞을 것 저도 같아요. 지금 네. 순위가 좀 더 가능성 높아 보여요. 이대로 가는 게. 저- 매치랑 필라델피아가 가장 변수가 큰데 음. 저는 팬심 좀 넣어서 매치 할 거고요. 근데 사실상 동티어라고 봅니다. 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그래서 근데 워싱턴 마이애미는 결국에는 그래도 제임스 우드와 고어의 힘 때문에라도 그래도 워싱턴이 꼴찌는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머리로는 매치지만 마음으로는 제 필라델피아. 팬심으로 가야지 이런 건. 그냥 누가 쓰레기 더 잘 줍느냐에 따라서 1위 갈리겠죠. 근데 그 정도 티어예요. 솔직히 비슷해. 네, 조금 매치가 유리할 뿐이지. 저도 아까 똑같아, 말씀드렸지만 55대 45예요. 55대 45라서 그냥 필라델피아 할게요. 필라델피아 매치 애틀랜타가 워싱턴 마이애미 하겠습니다. 매츠 선수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뭐 한국어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 들을 수가 없겠지만 예, 뭐 영어로 뭐 번역해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듣고 계시다면 쓰레기 열심히 주우시고요. 저희가 리뷰를 월요일부터 쭉 진행을 하면서 말미에는 항상 순위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현재 순위와 크게 차이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반이나 지났으니까 이쯤 되면. 그렇죠. 거의 이제 순위가 좀 완성이 된 부분도 있고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청취하시는 분들도 성적 예측 한번 달아주시고 다 끝나고 실제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 비교해 보면은 좀 더 재밌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송준영님, 진정현님 그리고 조광현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ing all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